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6강 조직에 적합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거.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 조직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또 그것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해야 돼요. 검사 도구를 여러분 교재하고 강의 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들었던 거예요. 뭐 MBTI든지 뭐 DIS든지 이런 것은 뭐 한국형 뭐 애니그램 이런 건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보다도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대충 설명하면 이상하네. 표현상 이제 설명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보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 유형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고 측정 도구를 만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설문지에 대해서도 양식이 있고요. 여러분 책에도 있고 강의에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편안하게 오늘은 가겠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쉬운 이해하기 쉬운 이제 조직 유형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 유형을 분류하는데 우리는 첫째 이제 복잡한 그 조직 문화를 어떻게 접근해서 조직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이제 복잡한 조직 유형을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측면은 이미 이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경쟁 그 가치 모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2교시에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복잡한 조직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그 조직 유형은 분류할 때 사용되는 것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MBTI하고 DISC,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는 분은 이 시간 강의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겠죠.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모른다 또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합심리검사 총집 풀 배터리라는 총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자세한 게 있죠. 이거 말고도 벤더 게스탈트 검사, BGT,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중고등학교 때 SCT, 그 다음에 집, 나무, 사람 이렇게 검사하는 거 HTP, 그 다음에 주제 통각 검사 TAT, 로르샤그 검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이제 포함 가능한 검사들은 동적 그림 검사 KFD, KSD, KHTP로 이게 약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러스 브릭스 유형 지표 이게 MBTI,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 WIS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척도는 돈 주면 오니까 몇 개 사서 이제 검사해 보면 되죠. 숫자대로 다 살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검사가 가능하니까 기관하고 협의해서 회사나 공동체 직원들이 그 접속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가 기관에서도 제공되니까 요즘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MBTI를 보면 이제 부산에 본부가 있고 강서구에 이제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한국 MBTI 연구소가 있고 심혜숙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김정택 서강대학교 교수 이렇게 소개가 여러분 첫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룰 융의 그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그 척도가 MBTI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마이어스 브리거 그다음에 타입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MBTI 약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분들은 뭐 제가 책으로만 또는 글로만 접했지 아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런 학자들이 있었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MBTI 연구소가 한국에는 이제 조인을 통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MBT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죠. 그 다음에 강서에서는 제가 KC대학에 있을 때 그때 좀 접해봤고요. 안 한 분, 처음 하는 분들은 인기가 짱입니다. 아마 안 하셨다면 여러분 MBTI 검사도 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극과 극인 한 쌍의 성격이 존재하는 네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향형, 내향형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향형, 내향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 내향성, 외향성 그 성격 구조죠. 이것은 뭐 그 MBTI뿐만 아니라 상담학에서 쓰는 그런 건데 그 상담 이론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동소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내향성, 외향성 해드린 거 기억하시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강의하는 여러분 그냥 보시고요. 제가 했던 거 쉽게 얘기했던 게 있죠. 내향성은 휴일이 되면 밖에 돌아다니기 싫어요. 오늘 내가 뭐 먹을까? 자기중심적이죠. 내부적인 데 관심 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책을 볼까? 오늘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휴일날 집에 있을 거야? 아니 낮잠을 실컷 잘 거야? 이러는데 외향성은 안 그러죠. 휴일이 되면 밖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지? 누구하고 먹지? 아니야 백화점 가서 내게 그 옷이 있는지 그 정 제품을 사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거가 유사한 거 있으면 짝퉁을 살 거야. 그리고 이제 백화점 쇼핑을 하겠다. 이렇게 하죠. 지금 봄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에 꽃 구경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휴일이 딱 됐어요. 부부간에. 같이 외향성이면 문제가 없죠. 그냥 밖에 가면 되니까. 돌아다니기 좋으니까. 장소는 뭐 이제 협의하고 조절하면 되니까. 일단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내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혈압 오르는 거죠. 이제 간단한 성격이에요, 이게.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 뭐래요? 극복할 일이에요. 극복할 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나는 내향성이다. 아니야, 나는 두 개가 섞여 있어. 이런 분들은 좋죠. 왜냐? 타협 가능하니까. 이해를 하죠. 근데 한쪽에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제 이게 불나는 거죠. 뭐 전투하는 거 괜찮아요. 싸우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중요한 건 그걸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싸웠다가도 그래 뭐 타고난 게 어디 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니까 그렇게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극복하시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외향형, 내향형은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기능이 있어요. 선호하는 인식. 이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데, 이제 인식 기능인데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요거 골치 아프죠. 감각형은 뭐예요? 감정에 대한 인식을 선호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대한 숲보다 작은 거에 집중해요. 감각형이에요. 근데 직관형은 작은 거보다 뭐예요? 숲을 봐요. 그러니까 직관형은 이건 어때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무보다 꽃보다 전체 숲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저기 리더십이죠. 어느 기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감각형은 이 대표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감각형이다, 직관형이다 스스로 알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싸울 일은 아니죠. 나하고 안 맞다고 싸울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형이냐, 부분을 보느냐, 어느 것에 집중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느냐, 전체를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군데 어떤 일만 맡기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가는 어떻게 될까요? 감각형 사업 성향이 있으면 감각형자가 성공하고요. 직관형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장님이 되든지 어떤 일을 위임하고 시켜야 돼요. CEO가 돼야 되죠. 그 감각형의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감각형은 1인 사업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쪽에서는 성공 가능성, 물론 실패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죠.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러나 또 의외일 수도 있어요. 감각형이지만 대인관계를 잘한다든지 사람을 관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명으로 소그룹의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자기 성향, 이런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기능도 있는데 판단 기능이 있어요. 어떤 것을 판단하는데 감정형으로요. 감각이냐, 감정이냐, 사고형이냐. 이 사고는 머릿속에 옳다고 얘기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이 사람은 그 대인관계보다 업무 중심이죠. 이성적이죠. 굉장히. 근데 감정형은 어떤 나 또는 그 집단의 만족의 중심을 둬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죠. 대인관계를 중시해요. 공감을 해야 돼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사고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두 개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고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고 하나는 너무 약할 때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건 감각 두 개가 작용하면 괜찮죠.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셨어요. 3년 이상 지켜보신 분은 제가 사고형도 있지만 감정형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제게 주어진 어떤 장점이에요. 근데 또 직관도 있으면서 감각형도 있어요. 뭐에 하나 빠지면 개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면 개인의 생활의 그 패턴을 잘 이어갈 수 있죠. 저도 그 외향성이 있지만 내향성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죠. 제가 약점이 뭘까요? 뭐 하나 몰두하면 뿌리를 뽑는다는 거죠. 그때는 직관이 상실돼요. 그게 약점이죠. 크게 보면 너무 집중할 필요 없고 문제시 삼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양식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선호하는 삶의 패턴인데 인식형이 있고 판단형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말하는 거라고요? MBTI예요. 또 한참 얘기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결과가 올바른지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것이냐 만족하는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만족을 보느냐
이게 바른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류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이 판단형은 뭐라 그럴까요? 직감이 뛰어나죠. 딱딱 이게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반면에 인식형이 있는데, 인식형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단형은 질서 정해내야 돼요. 딱딱 각이 딱딱 맞아야 돼, 줄도 딱딱 맞아야 되고. 근데 융통성 있는 사람은 둘 다 똑같아 비슷한데 편하게 사람을 대해줘요. 판단형은 질서 정연한 걸 원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여러분이 주변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면 편하네요. 그냥 같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그게 뭘까요? 깔끔 떨면 불편하죠. 앉아있는데 머리카락을 줍고 뭐 난리 나요. 여러분 놀러 갔는데 집주인이 머리카락을 줍고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죠. 근데 우리 집 지저분해, 그냥 청소한다고 해도 아침에 슬쩍 저녁에 하지 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도 편하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게 뭐 인식이다 판단이다 이 단어에 좀 집중하기보다 이제 자유롭고 즉흥적인 융통이 있느냐 그러면 인식형이다. 이 단어에 맞추기는 어렵죠. 이제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는 게, 이게 조작적 정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보면 그 이론에서 그 어떤 단어나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그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식형 그려놓고 우리 국어사전의 인식이 뭔지 그렇게 해석하고 답을 쓰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닝을 해도 MBTI에서 내린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국어사전에서 정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이제 모르겠어요. 중간고사에 이걸 출제할지. 아무튼 중간고사 때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이제 단답형, 주관식, 객관식 섞어서 낼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서 풀 거니까 변별력 때문에 조금 제가 까다롭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짜서 답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신 분은 쉽게 풀어요. 근데 헷갈리는 분은 책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고 응용할 수 있는 답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MBTI로 보는 교회 공동체, MBTI로 보는 데이트와 사랑,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읽어봤냐고요? 그렇게 즐겨 읽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보지. 목차만 보고 끝날 수도 있고, 접했던 것 같은데 소설책 읽듯이 뭐 2번, 3번 읽고 그런 건 없습니다. DISC, 이건 이제 20세기에 개발된 심리학 종합 심리검사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도형이냐, 사교형이냐, 안정형이냐, 신중형이냐. 이게 이제 10십자로 해서 이렇게 도표로도 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딱 하나만 아니에요. 어느 쪽 2개가 섞여 있거나 이렇게 교차돼 있거나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유형인데, 어떤 주도형은 결과를 딱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요. 그리고 그 장애물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추진력이 있죠. 주도형. 주도 학습할 때 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같이 동조 세력을 끌죠. 그 도전의식이 강하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 상태의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조급하고 그 경고나 무관심 이런 걸 간과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도형은
다른 사람은 주도형이 아니면 골치 아프죠. 이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너무나 그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니까 못 쫓아가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쫓아오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도형이 좋은 성향이지만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반면에 이제 사교형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거 뭐냐면 스스로 그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해 가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주도형은 일의 목표가 일이 목표죠. 사교형은 일도 목표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끌고 가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그 성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세요. 설득으로. 설자인데 왜 성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향을 미침으로 이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오죠. 그러니까 주도형도 있지만 사교형도 같이 갖고 있으면 이 금상첨화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낙관적이고 호의적인 인상이고 그 다음에 표현력과 말솜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가능하죠.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요. 이게 동조 세력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이제 그룹 활동을 즐겨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도형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이지만 동조 세력을 끌지 못하면 힘들죠.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휴일날 막 춤을 춰요. 그 팬티만 입고 완전히 쇼맨이죠. 근데 2시간을 추는데 한 명이 동조 세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30분을 춰요. 그 2시간 30분이죠. 3시간이 지나니까 10명, 5명, 10명, 20명 공원에 있는 사람이 다 춰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동영상 한번 보셔요. 제가 시간을 말한 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런 어떤 경영학에서 어떤 사람이 보여줄 때 동조자 한 명이 4명이 되고 또 8명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게 있어요. 남이 추니까 추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그 대중심리를 여러분이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설득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중심리를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시위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자발적으로 같이 끌려간 사람 없어요. 그런 어떤 그 큰 그 파워, 엄청난 힘이 거기 나타나죠. 이제 문제는 주도형은 끝마무리가 중요한데 이 사교형은 끝마무리는 어때요?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설득하다 보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주도형은 딱딱 이게 완벽하죠. 그러니까 좀 이게 두 개가 보완이 되면 참 좋습니다. 이제 설득하다 보면 말이 앞서니까요. 결과보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약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도형인 사람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반드시는 안 해요. 절대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더 있죠. 안정형을 보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 환경에서 신중하게 일을 해요. 정확하게 하죠. 이런 안정형이 이렇게 기계를 다루고 이렇게 좀 점검하는 일을 맡아야 되죠. 그리고 이런 회계라든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으면 직선적으로 안 해요. 주도적이나 사교형은 이렇게 하겠지만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세부적인 것 때문에 큰 그림을 놓쳐요. 이 사람은 직관형이 아니죠. 어떤 그 감정의 부분을 보겠죠. 거대한 숲에서 직관보다는 감정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상대의 비판에 예민하고
자발성이 약하죠. 안정형 항상 안정 추구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피해 받는 것도 싫어요. 내가 피해를 안 주는데 내가 피해를 받아. 이유 없이. 그러니까 소심하죠. 안정형은 소심하고, 그러나 어떤 정확성이나 회계 업무나 은행이나 이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런 업무를 맡는 게 좋죠.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이게 뭐예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각자의 그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신중형, 사람과 이제 협력하죠. 근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이 강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실수하지 않죠. 근데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일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좋아요? 신중하니까, 돌다리 두들겨야 되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죠. 그래서 신중형은 강의안을 읽으시고 26분입니다. 2교시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